네, 그럼 백호 도시구청 실장님께서 전동 킥보드 관련 현황 및 제도 개선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 굉장히 다들 건강하시고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조속으로 많이 좀 쌀쌀한데 머지않아서 봄은 아마 우리 주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서울시도 그동안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언론이나 이용자들 쪽에서 지적했던 이 전동 킥보드에 대한 불합리성 부분들을 가지고 고민했고, 이 봄에 거기에 대한 해법을 방금 소개받은 업계 관계들과 같이 모여서 논의해서 제도 개선안을 오늘 올리게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입니다. 아시겠지만 다양한 교통이동 수단들이 발전하고 있고 또 그걸 개인들이 이용하는 시대가 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축이 아마 전동 킥보드, 어디서는 PM,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말도 쓰고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데요. 저희는 전동 킥보드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서울시가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업계와 같이 전동 킥보드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개 업체가 서울에서 약 38,000대의 전동 킥보드를 25개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용 건수는 연간 약 2,400만 건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약 520만 명 정도. 물론 규모는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서울의 어떤 개인 이동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지금 전동 킥보드의 이 교통수단 분담률은 1%를 못 넘고 있습니다. 0.13% 정도 되게 미미하지만 그래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단거리 이용 수단으로 기가라든가 출근용으로 쓰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서는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안전사고의 문제라든가 어떤 시민의 불편 문제들 여러 가지, 그중에 특히 보행 문제에 대한 장애 요소들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2018년부터 20년까지 보니까 사고, 사망자, 부상자들이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부상자는 2018년도에 0명에서 그 이후에 1년에 1명씩 해서 한 3명 정도 발생을 했고요. 부상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중요한 게 시민들의 킥보드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전동 킥보드가 보도상에, 보행 직진상에 무단으로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어서 보행을 방해받거나 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들이 주종을 이뤘었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직 관련 법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몇 의원님들이 한 3-4명 의원님들이 별도의 개별 법령 제정을 지금 제안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지금 외국들을 보게 되면 전동 킥보드로 또 개인용 교통수단으로 인식을 하고 대부분 허가제 내지는 등록제의 시스템, 다시 말하면 제도권 안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이 대한민국은 그런 틀 내에 들어가지 않고 신고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자유업 형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최근에 이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국회라든가 제도권에 법적인 제정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매번 그 언론에서 지적이 있었고 또 정치권에서 이런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지금 우리 국회에 지금 법률안이 3개가 결의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상 무단 방치되어 있거나 시민 불편 민원을 야기해서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킥보드에 대한 견인 제도를 저희 작년 7월 15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6개 자치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를 관련 신고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해주게 되면 저희가 이 조치를 하는 제도인데요. 그 당시에는 즉시 견인구역과 일반 견인구역으로 분리를 해서 즉시 견인구역은 5개를 설정을 해서 차도, 그 다음에 지하철역 출구,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 그 다음에 점자 블록 위라든가 횡단보도 주변에 있는 것들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견인업체가 출동해서 견인해 나가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반 도로 경우에는 3시간 이내에 견인을 하고 있는 시스템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표에 보신 것처럼 위에 보신 표처럼 7월 한 달에 약 그 당시 시행 전에 2,700건의 어떤 그 시민 신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만은 현행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보니까는 올 2월에 약 2,300건으로 상당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초창기에 6개 자치구에 시행을 했던 것을 기계적으로 2월 달에도 6개 자치구에 증감을 비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50% 이상의 민원 감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견인 제도로 인해서. 이 밑에 표는 보신 것처럼 처음에 이 신고 건수가 6개 자치구에서 약 2,70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금년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서울에 25개 자치구에서 견인 제도를 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고는 6,900건 정도 상당히 늘어나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관련 법률이 없고 관리 기준이 없다 보니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이 일반 구역과 견인 구역 제도를 도입해서 어떤 즉시 견인을 시행을 하고 있고,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서울시 사례들을 지금 많이 벤치마킹해서 제도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이 전동 킥보드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견인 현황을 보게 되면 신고 건수에 비해서 견인 6개 자치구가 지금 현재 1,350건 정도를 처음에 견인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25개 자치구가 전체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약 5,700건 정도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7월 15일부터 금년 2월 말까지 총 신고된 전동 킥보드 민원은 43,900건이 되는데, 이 중에서 업체가 즉시 견인한 게 74% 정도가 되고, 나머지 26%는 죄송합니다. 견인업체가 자체 견인한 게 74%고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비한 게 26%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견인 제도를 한 6개월 정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업계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견인료, 그 다음에 견인 장소에서 발생한 보관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크다 보니까 여러 점을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그동안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왔습니다. 우선 먼저 수거할 시간을 좀 달라, 업계 자율적으로. 두 번째는 서울시가 설정한 5개 즉시 견인 구역이 기준이 좀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좀 이게 악용된 사례들이 있다. 세 번째는 견인을 유발시킨 이용자에 대한 페널티가 없이 업계에만 너무 부담시키는 게 좀 가혹하지 않나라는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을 했고요.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초창기에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을 했지만은 이 규제가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다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업계와 제도 개선안을 작년 말부터 논의를 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왔습니다. 대부분 업계와 합의를 해서 의견이 정리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방향은 업계와 상생을 하자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자구 노력을 하면서 이용자에 대한 행태를 개선하는 부분으로 유도를 하고, 서울시는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 전동 킥보드를 좀 정착시켜 나가려는 부분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 5가지 제도 개선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견인업체가 견인료를 많이 얻기 위해서 셀프 견인을 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원인들은 즉시 견인 구역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시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구,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정차블록 등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던 구역들이 전부 즉시 견인 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까지 위치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만 견인이 되고 안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운영업체 입장에서는 견인이 되고 나면 되게 억울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견인업체에서 또 셀프 견인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신고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부 즉시 견인구역 밖에 있던
것들도 일부 이동시켜서 견인한 그런 사례도 아마 나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런 기준들을 좀 명확하게 했습니다. 우선 보도와 차도 부분 명확하게. 두 번째는 진출입구, 지하철 진출입구 같은 경우도 앞에 나와서 5m 이내로 범위를 잡았고요. 보도 같은 경우도 버스, 택시 승강장 반경 5m 이내. 그 다음에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 가장자리에서 뒤로 3m. 그 다음에 보도 같은 경우도 반경 3m 이내로 이런 식으로 점자블록 위에 방향을 잡아서 기준을 잡았고요. 좀 더 견인 구역을 구체화시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지금까지는 즉시 견인 구역에 불법적으로 위치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는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견인업체가 나가서 견인을 해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60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업체가 우선적으로 자발적인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고요.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업체가 전동 킥보드에 GPS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용자한테 페널티를 부과하는 조건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전동 킥보드의 이동 경로에 대한 데이터를 서울시와 공유를 한다는 조건 하에서 60분 견인 유예를 부여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수용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즉시 견인 같은 경우 유예 시간 60분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바로 즉시 견인했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먼저 이 신고 들어온 내용을 전동 킥보드 운영업체에 먼저 알려주게 되면은 업체에서 먼저 나와서 자발적으로 1시간 내에 정리를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견인업체가 수거해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전동 킥보드는 업체별 고유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자기 것인지 아닌지는 바로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좀 주차 질서를 좀 정립하기 위해서 그동안 보도 위에 주차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기준을 정하자 해가지고 전용 주차 공간을 조성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관리하는 도로 위에 유효 보도폭이 2m 이상 되는 보도. 두 번째는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그다음에 보행이 지장을 주지 않는 이런 공간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곳에 약 360개의 주차 공간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용자들의 어떤 주차 편의도 증진시키고 페널티에 대한 부담도 조금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중요한 주차 공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그 유효한 지점들을 좀 찾아내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아마 바닥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가로 3에서 5m, 세로 1.5m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고 여기에 전동 킥보드를 주차하는 걸로 이 제도를 끌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GPS 시스템을 도입해서 반납 제한 구역을 기계적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즉시 견인 구역 내에서 우선 지하철 출입구 5m, 버스 정류장 5m, 그 다음에 횡단보도 3m 이내에는 전동 킥보드를 놓을 수 없도록 본인 이용자 거기에 놔두고 가도 이 전동 킥보드가 기계상으로 반납이 되지 않고 계속 이용되고 있는 가동이 되는 상태로 기계적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용자한테는 그러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이용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적 설치를 통해서 좀 더 이용 행태를 좀 개선해 나가겠고요. 단지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5개 즉시 견인 구역 중에 차도와 점자 블록 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길이 설정이 어려워가지고 이 부분은 뺀 3군데에 대해서는 GPS상 기계적인 반납이 안 되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용자한테 재정적 페널티가 아닌 행정적 페널티를 주겠습니다. 상습적으로 5개 구역에 주차를 즉시 견인 구역,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해서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해서 즉시 견인을 유발했거나 민원을 유발한 그 이용자에 대해서 1차 주의부터 해서 4차 이상의 행위가 발생하면은 계정을 취소하거나 이용을 정지시키는 이러한 페널티를 부과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5가지로 저희 정리를 했는데요. 한 가지를 제외한, 다시 말하면 주차 공간 조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바로 3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지금 주차 공간 조성은 5월 초에 저희가 지금 대상지는 자치구를 통해 다 받았고요. 지금 조성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5월 초부터 이용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머지 4가지는 바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지만 작년에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해서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2가지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먼저 이용자는 헬멧을 착용할 것. 두 번째는 16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할 것. 이런 조건을 부여를 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전동 킥보드는 보도상 운행은 불가능합니다. 하면 안 되죠. 차도로 다녀야 되는데 지금 보도로 다니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용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에서 간간히 지금 안전복 미착용 같은 경우에 단속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앞에서 어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동 킥보드를 서울시나 우리 다른 시도에서 좀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록제를 지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 작업을 하고 있고 관련 법령 제정을 지금 국회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제도하고요. 이 등록제가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등록 기준이 마련이 되고 두 번째는 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상해 보험, 의무 보험이 가입될 수 있도록 이런 안전 장치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전동 킥보드 시스템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전동 킥보드 신고, 이용 불편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해주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일반 불법 주정차도 마찬가지지만 점차적으로 아마 신고 건수가 더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하시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께서도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제도적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 가지고 이용 실서를 확립하는 데는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용업체도 계시지만은 저희가 오늘 마련한 제도 개선이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계에서 오셨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람들은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자단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원 이발도 기자님. 이달 초에 전동 킥보드 불법 주차를 하면 이용자가 견인료와 도관료 부담하는 대책도 마련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오늘 행정적 페널티만 업데이트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정적 페널티는 아예 안 주기로 하신 건지, 그렇다면 배제한 이유는 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게